김민재 밀어낸 이유 있었네. 투헬이 쓸 수밖에 없었다. 다이어. 미넨. 역이었다. 드리블 허용 단 1회.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미넨 이적 이후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이유가 공개됐다. 다이어는 잉글랜드 국적이지만 포르투갈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다이어는 스포르팅에서 유스 생활을 보낸 뒤 2012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어린 나이부터 스포르팅에서 1군과 2군을 오가며 활약을 펼치자 잉글랜드 내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다. 결국 다이어는 2014년 토트넘으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이어는 토트넘 이적 초반에는 센터백은 물론 우측 풀백까지 소화했다. 이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까지 뛰며 멀티 능력을 뽐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3백의 중앙 수비수로 꾸준하게 출장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벤 데이비스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주전 센터백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주전 센터백으로서 자질에 많은 의문이 있었다. 다이어는 매 시즌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며 실점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위치 선정도 매우 아쉽다. 다이어의 역할은 3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다. 하지만 번번이 라인 조정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간을 활짝 내줘 상대에게 슈팅 기회를 열어주기 일쑤였다. 결국 올 시즌 새롭게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다이어는 리그 4경기에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비교적 로테이션 자원이 출전했던 풀럼과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에서도 다이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다이어는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로운 팀을 알아봤고 절친 해리 케인이 이적한 미넨의 러브콜을 받게 됐다. 미넨도 상황이 급했다. 올 시즌 미넨은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마타이스 데 리으트 3명이 센터백으로 시즌을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다이어의 합류로 미넨은 치열한 센터백 주전 경쟁이 펼쳐졌다. 결과적으로 다이어는 주전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며 데 리으트와 함께 팀의 수비를 책임지게 됐다. 다이어는 미넨 이적 이후 리그 기준 22경기 가운데 18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5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며 팀의 수비를 책임졌다. 다이어는 스탯으로도 자신이 왜 미넨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는지 보여줬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com은 26일 SNS 채널을 통해 다이어는 262명이 필드 플레이어 중 1000분 이상의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 가운데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적은 드리블 돌파를 허용했다. 그는 단 한 번만 돌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넨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다이어였지만 유로 2024 대회 출전은 좌절됐다. 다이어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끄는 잉글랜드 대표팀은 우선 33명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유로 2024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다이어는 미넨에서 매우 잘했다. 미넨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며 우리는 다이어가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우리는 모든 경기를 지켜본다. 그는 유럽 축구연맹 UCL 같은 큰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라고 전했다. 2. 충격.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전락 투엘, 메뉴행 확신 오른쪽 화살표 미넨 거부 오른쪽 화살표 메뉴 선임 제고. 왜? 뒤에서 구단과 갈등 잦은 파괴적 인물. 충격적인 소식이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투엘 감독이 독일 바이에른 미넨을 떠났다. 시즌 막판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바이에른 미넨은 투엘 감독을 붙잡았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유가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뉴 역시 투엘 감독에게 확신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의 스카이 듀치치랜드, 렌, 바이에른 미넨 수뇌부들은 투엘이 메뉴와 계약을 했다고 확신한다. 투엘은 메뉴 차기 감독이 될 것이다. 바이에른 미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확신한다.
투엘은 이미 메뉴 감독 일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새로운 계약 협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투엘 감독은 에릭 텐 하흐 메뉴 감독의 경질 소식만 기다리면 됐다. 텐 하흐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기적과 같은 FA컵 5승을 1번 했지만 경질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의 많은 언론들이 텐 하흐 감독 경질을 전망했고 투엘 감독 부임을 전망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다. 투엘 감독을 선임하려던 계획을 메뉴가 제고한 것이다. 즉 투엘 감독의 메뉴행은 확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바이에른 뮌헨을 박차고 나올 때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투엘 감독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다. 메뉴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메뉴가 투엘 선임 계획을 제보했다. 메뉴 이사회는 투엘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투엘이 과거 클럽에서 보여준 행동과 성격 때문이다. 메뉴는 투엘을 무대 뒤에서 파괴적인 인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투엘 감독은 가는 클럽마다 구단과 마찰, 불화를 겪었다. 특히 선수 영입 정책과 관련해 구단과 항상 날을 세웠다. 마지막 클럽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그랬다. 투엘 감독은 선수 영입을 놓고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바이에른 뮌헨 CEO와 격돌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저격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투엘 감독은 꾸준히 구단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분쟁을 일으켰다. 이 부분이 메뉴 이사회에서 투엘 감독 선임을 제고한 결정적 이유다. 메뉴에 와도 똑같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구단과 항상 반목하는 감독을 환영할 클럽은 없다. 투엘 감독은 과거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꼴이다. 이 매체는 투엘이 아닌 다른 후보로 메뉴는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입스위치 타운의 키어런 맥케나를 고려하고 있다. 메뉴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고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익스프레스 역시 메뉴가 투엘 선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유는 조금 다르다. 메뉴가 다른 후보 감독들과 대화를 나눈 후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메뉴는 최근 토마스 프랭크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와 대화를 나눴고 논의를 마쳤다. 지난주에는 키어런 맨케나와도 협의를 가졌다. 이후 투엘이 메뉴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가졌다. 올 시즌 투엘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레버쿠젠의 승점 18점이나 뒤진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2위도 아니고 3위였다고 덧붙였다. 즉 감독으로서의 투엘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독일 최강이라는 팀을 이끌고 리그 3위로 추락한 감독. 12년 만에 바이에른 뮌헨의 무관. 메뉴에 어울리는 감독이냐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오피셜. 주급 도둑이 드디어 떠난다. 1155억 소년가장 메뉴와 결별 확정. 클럽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소년가장 앙토니 마샬 28, 이 팀을 떠난다. 마샬은 28일 이하 한국 시각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메뉴 팬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한다. 클럽에서 보낸 9년의 놀라운 세월을 뒤로하고 커리어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때가 왔다고 밝혔다. 2014에서 15시즌 마샬은 AS 모나코에서 프랑스 리그 1 35경기 9골을 기록했다. 어린 나이에도 모나코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아스날과 경기에서 수비수 3명으로 제치고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샬은 이러한 활약으로 B클럽의 관심을 받았다. 마샬은 2015에서 16시즌을 앞두고 맨유로 이적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다.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마샬의 이적료로 옵션 포함 총 8천만 유로, 약 1155억 원을 모나코에 지불했다. 맨유는 마샬에게 주전 공격수의 상징인 등번호 9번까지 부여했다. 마샬은 첫 시즌 맨유에서 소년가장으로 활약했다. 리버풀과 5라운드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9월 이달의 선수상까지 손에 넣었다. 56경기 18골 11도움을 올리며 맨유의 미래이자 소년가장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마샬은 주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3시즌 동안 주춤했지만 2019에서 20시즌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31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프로 통산 첫 해트트릭까지 기록했고 48경기 23골 12도움을 올리며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20골 고지를 밟았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0에서 21시즌부터 마샬의 폼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9에서 20시즌 이후 단 한 차례도 두 자릿수 득점을 넘긴 적이 없다. 2021에서 22시즌에는 더 많은 출전을 위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비야로 임대를 떠났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부활하지 못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부임한 지난 시즌에는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부상이 겹치는 불운을 겪었다.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부상으로 인해 29경기 출전 9골 3도움에 머물렀다. 올 시즌에는 팀의 계극으로 전락했다. 모든 대회에서 19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에 그쳤다. 최근에는 맨유의 먹튀가 됐다. 마샬은 16라운드 AFC 본머스전 이후 한 경기도 뛰지 못했는데 오히려 사타구니 부상으로 10주 결장이 확정되며 주급 도둑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샬이 맨유에서 받는 주급은 25만 파운드, 약 4억 원, 다. 마샬은 결국 리그 13경기 한 골로 올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결국 맨유는 마샬과 결별을 선택했다. 지난 2019년 마샬은 맨유와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번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맨유는 마샬과의 계약 연장 옵션이 있었음에도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샬은 9시즌 동안 맨유에서 활약한 뒤 자유계약 선수로 팀을 떠난다. 마샬은 2015년 이 유니폼을 입고 팬들 앞에서 뛰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며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셨다. 팬들의 열정과 충성심은 나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다.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팬들의 노래와 격려, 클럽에 대한 사랑은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추억이라고 전했다. 이어 9년 동안 이곳에서 만난 동료, 스태프, 클럽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맨유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맨유는 내 커리어에 큰 족적을 남겼고 팬들 앞에서 뛸 놀라운 기회를 주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는 나는 언제나 레드데빌스가 돼 클럽의 성과를 열정을 갖고 지켜보겠다. 고 덧붙였다.